무주택자분 같은 경우에는 꼭 집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을 여쭤보는 건데, 공급 부족 문제, 전세 시장 불황에 맞물려 더 큰 폭의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올해 수도권의 부동산 매매 전세 시장 가격 어떻게 보시나요? 수도권에서는 지금 한강 벨트를 빼고 난 서울 지역의 저가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서는 지금 광명, 수지, 안양, 동안구요. 이쪽이 이제 규제 지역에서는 활발하게 이제 매물이 이제 거래가 되고 있어서 그 옆으로 이제 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비규제 지역인 이제 구리시, 그다음에 남양주 다산 신도시, 그다음에 화성의 동탄 신도시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거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의 또 핵심지와 외곽지, 노도광 등의 사이에 집값 격차 좀 굉장히 많이 벌어졌는데, 올해 이거 갭매우기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지금 가장 활발한데요. 노원구 중에서도 이제 7호선 라인, 그리고 상계 재건축에 대해서 또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상계 재건축을 또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창동역 인근에, 이번에 이제 창동역 인근에 있는 차량 기지가 이제 완전히 이제 진접으로 가게 되면 거기가 개발 가시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량구 같은 경우에는 6호선 라인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서울 접근성이 좋은 6호선 라인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그나마 내가 가성비 있게 살 수 있는 곳이 강북구이지 않을까 싶고요. 강북구 안에서도 이제 중구에 있는 업무지구로 이제 출퇴근이 가능하신 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 부동산 집값은 좀 회복이 어려운 건지, 지금의 기회인지, 지방 시장의 반응 조건은 뭘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만 보고 있어서 지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최근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다, 집값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그런 수요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거주하기 좋은 곳에 이제 매수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월세가 부족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 했을 때 무주택자, 1주택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철저히 자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대출 플러스 자기 자산으로 해서 자기가 매수할 수 있는 금액대, 그리고 지역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팔고 사야 되는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합니다. 특히 이제 토어제, 자기 집을 토어제 약정서가 나와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약정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순서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주택자분이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주택자분 같은 경우에는 꼭 집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오버슈팅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가격을 그냥 단순히 집이 없어서 따라가야 되는 건지, 내가 집값이 올라서 이거를 사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집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지금 당연히 그 상관없이 집을 매수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집이 필요 없는데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은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요.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고, 저희가 2022년도에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 패닉 바잉이라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단어 중에 포모라는 단어가 유행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포모가 잘 몰랐는데 지금 안 사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정말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집값이 고점이라는 공포, 또 나만 뒤처지냐 포모 사이에 있는 무주택자분들이 많은데 어떤 조언을 좀 주고 싶으세요?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계산하면 6억 대출을 내면 내가 매달 280만 원 정도 낼 수 있는가?
그리고 3억 정도 대출은 140만 원 정도 내가 무리 없이 할 수 네.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또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점이라는 공포는 누구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살 때 항상 내가 신고가로 사게 되면 공포감을 있는데 그 공포감을 잠재우는 건 자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인해서 내가 떨어져도 내가 이걸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서울, 경기도 아파트 관련해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잠재력 가진 지역 어디가 좀 있을까요? 지금 오르는 지역 바로 옆에를 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수지구가 오르니까 기흥구, 그 다음에 안양, 동안구가 오르다 보니까 만안구는 자체적으로 비규제로서 풍선 효과가 있었고요. 최근에 군포, 삼본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살기 좋은 택지 지구이기 때문에 보고 있고요. 노원구가 오르면 이제 의정부가 이제 슬슬 준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현금 5억, 10억, 한 20억 가진 분이라면 지금 어디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20억은 강남권 아니면 한강벨트를 봐야 되고요. 강남권은 조금 힘들 것 같고 22억까지만 가능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마포, 성동도 22억으로는 조금 힘들고 그 구축 위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억 정도 있으면 재개발 지역도 한번 같이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약간 재개발 중에서 확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10억 언더로 보게 되면은 이제 성남에 있는 재개발 지역도 한 개 보면 좋을 거예요. 현금 5억 정도 있으면 내가 대출을 한 6억을 받을 수 있는지, 3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10억 언더로 보시는데 지금 6억 대출 나오는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상급지 혹시나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시도 때 가장 유의할 점 뭘까요? 지금 상급지 갈아타기 하는데 제가 이제 플러스 2, 3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급지를 가져갔을 때는 이제 2, 3억은 뭐 어떤 현금이 될 수도 있고요. 대출을 더 일으킬 수도 있는데 지금 대출이 그러니까 상급지로 갈 때 약간 더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상급지 갈아타기가 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돈을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고 앞으로 할 가능성도 좀 문구도 빼긴 했는데 향후 금리 향방이 부동산에 미치는 변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금리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이게 매가가 오르다 보니까 금액이 대출 금액이 이제 엄청 커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민감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인하를 안 해서 달러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그 관계 때문에 뭐 그 환율이 오르면 더 문제가 생기는 게 원자재 값이라든지 이런 게 더 힘들어지는 그게 더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그러면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속지 말아야 하는 거 가짜 신호 아니면 뭐 이제 또 공인중개사 운영하시는가 사람들이 어떤 좀 착각이나 이런 걸 하고 있을까요? 가짜 신호 중에서는 지금 실거래가입니다. 토어제 지역이다 보니까 실거래가가 늦게 뜰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빨리 해도 4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거래가를 판단할 때 항상 부동산에 가서 지금 실거래가 안 뜨고요. 약정서 쓴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걸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봤더니 10억에 돼서 10억짜리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어떤 11억에 나온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억 비싸서 안 사요. 라는 게 아니라 약정서 들어간 금이 12억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도자분들도 좀 답답해 하세요. 매도자 이제 집주인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얼마에 팔렸는지 깜깜이라고 합니다. 그 실거래가가.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실거래가보다는 약정서를 쓴 금액, 그 가격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차가 좀 있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조심해야 되는 주택이나 올해 가장 위험한 부동산 투자는 뭐라고 보시나요? 특히 조심해야 되고 위험한 투자는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오르면 이제 재개발로 이제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재개발 빌라랑 제가 생각하는 재개발 빌라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재개발 빌라서 어디 동에 재개발 빌라가 있어서 선생님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데 거기는 아예 시작도 안 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보는 우리가 얘기하는 예전 21년도, 22년도
2000년도에 겪었던 화가라고 합니다. 그냥 선을 긋는 거예요. 화가가 선을 그었다라고 하면서 농담 삼아서 여기 될 거예요라고 해가지고 네.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특히 조심해야 될 건 재개발 빌라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 기회가 있다면요? 부동산 시장에 이제 찾아올 주요 변화는 항상 뭐 예측을 하고 그런 게 조금 무의미해지는 게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되는 거고, 올해는 또 지선이 있기 때문에 네. 지선 전에 이제 공약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가짜 공약과 네. 진짜 공약을 조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투자 기회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선이 끝나고 나서 집값의 향방이 이제 잡히지 않는다라면 고강도 정부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또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제 공인중개사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저희 사무실은 지금 노년역 8번 출구 8초 컷에 있는데요. 잠원동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멤버분들을 이제 중개를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고, 지금 갈아타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홍보하고 가신다면요? 제가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가면 그쪽 단지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서울, 경기권을 다 보게 되고, 그쪽을 다 네. 투자자 하셨고 책도 내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 너무 오버슈팅이 된다. 그러면 B 지역으로 저평가된 지역을 또 추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자금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약정서,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요즘 자금 조달 계획서도 되게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의 증빙 서류 같은 경우에는 잘못 내면 이제 국세청에서 편지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집을 사는 A to G를 네. 제가 모든 걸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일부 영상에서도 여쭤봤지만 이거 일부 영상 안 보신 분도 많을 테니까 119 정책 나왔는데 이게 앞으로 집값을 뭐 안정시킨다거나 아니면 하락으로 간다거나 그렇게도 보시나요? 이 정책 많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의 흐름으로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지금은 너무 오버슈팅 되고 또 가격이 오르면 또 이렇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보이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시장이 좀 오래 하락한다는 의미인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네. 지역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강남이라든지 한강벨트는 거래가 없는데 그나마 한두 개가 있어서 이제 신고가를 하지만 저는 이제 보합 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그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올랐던 곳이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부동산에 이슈가 생기면 IMF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공인중개사를 운영도 하고 계시는 IMF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